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비대면 진료 사실상 붕괴, 업계 탑2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사실 이 업계 비대면 진료의 이 업계 탑2가 닥터나우, 이 나만의 닥터였었는데 곧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정책 준비 부족에 결국 큰 탈이 났다라는 부제입니다. 요게 좀 밑에 같이 가볼까요? 정부가 의학계 단체들의 입장을 수용해 이전에 없던 초진 환자 이용 불가, 약 배송 금지 같은 규제를 더한 게 이용자들의 외면을 불러왔다라는 분석이 지금 같이 실려 있네요. 일단 정책 준비 부족에 결국 비대면 진료 굉장히 세게 좀 밀어붙였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붕괴다라는 기사가 오늘의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화평법, 화학물질평가법 킬러 규제를 풀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으로 10배 가까이 높였다라는 건데요. 어제 뭐가 있었느냐? 네, 규제 개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규제 개혁 회의에 윤 대통령 직접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환경, 고용, 산단의 킬러 규제를 좀 개혁을 하자라는 거. 이 관련해서 화평법 외에도 숙련된 외국 인력 쿼터를 2-3천 명 수준에서 지금 35,000명으로까지 좀 늘리자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라임 사태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 2억 돌려받았다. 쌍따옴표가 붙어있죠. 금감원의 얘기입니다. 금감원 지금 3대 펀드 불법 정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라임에 대해선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한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인출 중단 한 달 전에 일부에 특혜 환매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사선 김상희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 김상희 의원은 나는 수천만 원 손해를 봤지 특혜를 받은 사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다르죠.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한 총리 과학 믿어달라. 어제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나서서 과학 믿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경향신문 2023년 8월 24일 1시 3분 일본 오염수 30년 도박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지금 30년 도박, 30년 동안 결국 그래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약간 도박 같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담고 있는 거겠죠. 약간 좀 다른 결의 일면을 저희가 오염수 관련해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일면 보겠습니다. 반란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사, 푸틴이 배후인 듯. 어제 저희가 이 푸틴에 대해서 이 반란, 이 하루천하,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숨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다라고 어제 오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사고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틴이 배후인 듯이라고 아예 제목이 나왔죠. 미국 정부는 아마도 푸틴의 소행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추락 원인은 뭐 폭발이냐 격추냐 갈리고 있는데 배신했다고 격분했던 푸틴의 보복이 의심이 된다. 더불어서 내부 단속, 피해 숙청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의 사진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귀여운 이 얼굴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푸바오입니다. 푸바오. 지금 계속 덥죠. 처서가 지나도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순과 이 얼음을 같이 얼린 죽순 냉면이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음 냉면을 먹는 이 푸바오의 모습이 지금 사진 한 장에 찰칵 찍혔는데요. 요즘 푸바오보다도 더 요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푸바오의 동생들입니다. 푸바오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들 지금 이름을 온오프라인에서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쑥쑥 잘 크길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서 네,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문 등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하루 460톤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 어제 오후 1시 3분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루에 460톤을 일단 방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정부는 일단 이 오염수 2주마다 점검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의 규제도 풀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전문가가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한다. 어민 지원도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본의 피해 구상권 청구 추진, 민주당 오염수 4법 당론 채택. 지금 야당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면서 오염수 4법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피해 구상권도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염수 4법 뭔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4법 당론 추진,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이게 어제 발의가 된 거고요. 요 밑에 3개는 이미 기존에 발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합쳐서 4법이다라는 건데 일단 국내 유통 자체를 후쿠시마 수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는 것, 그리고 방사능 피해를 입은 이 방사능 피해를 어업재해로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 그리고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제도, 이 부분이 4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정부의 목소리랑 민주당의 목소리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오염수 4법의 내용을 보면 일단 피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상호 위원님, 예. 지금 피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정부 여당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인데 네. 민주당은 이미 농수산물 시장이 한가한 것 자체가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이미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간접적 손해, 그러니까 직접적 손해로는 만약에 방사능 오염이 되면 네. 그 물건 자체에 손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장에 피해 입은 그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수산물 소비 위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서상 문제 때문에 휴폐업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네. 그게 결국에는 방출과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접 손해 청구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해찬 최고님, 사실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다라는 전제인 건데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사실 그거는 여야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만큼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이견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우리 수산업자와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 무책임한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 어민들과 이 노량진 시장, 자갈치 시장의 수산업자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부터 적당히 그만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선결되지 않고서 무조건 돈을 풀어서 드리겠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드려도 이 괴담과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이 노량진 시장에서 회를 사 먹지 않으면, 수산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 어민과 그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일본이 과연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약속대로 방류를 하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지켜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때 그리고 대한민국 해역에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수치를 검증하거든요. 네. 200개가 넘는 곳에서. 그곳에서 수치가 검증되지 않을 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의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업자나 어민분들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 걱정하는 정서 때문에 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타격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야 되겠죠. 네, 조 변호사님.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신 우려에 대해서 괴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물고기를 안 먹는다,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 피하겠다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애초에 아니에요.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소금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방사능 노출의 누적된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라도 방류를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수산물 회피가 답이 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현재 이 방류가 시작됐다고 해서 당장 지금 우리 연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에 대해서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방사능이 노출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국민들이 걱정하시기보단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민들의 입는 이런 피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는 뭐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을 하고 혹시 모를 부분에 대해선 준비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선 뭐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그 전에 괴담을 퍼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괴담이 아니다라는 지금 분명한 이견을 직접 보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양분되는 여론. 그런데 이 이슈에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하태경, 정의용, IAEA 따른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합니다. 라고 밝혔다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도 좀 같이 나왔죠.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글을 올렸는지 좀 같이 볼까요?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확실하게 나는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하태경 의원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 얘기를 한 것이냐. 하태경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문 대통령,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 정의용 장관도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랑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고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십시오라고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 내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라고 지금 글을 올린 건데 하태경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보고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죠. 성일종 의원도 국민의힘도 방류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 리는 없기 때문에 반대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 그거는- 과학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대 못했어요.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랑 문재인 정부 입장이 똑같거든요. 외교부 장관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당시에 정의용 장관이. 네. 지금 본인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하태경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박봉건 의원님. 이게 뭐 본인 등판인지 하태경 의원이 소환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좀 입을 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은 아니죠. 너무 자주 하신 게 문제됐는데 네. 그 하태경 의원 뭐 핑계 대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자주 등판한다는 말이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우니까 하태경 의원 예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오염수 방류 반대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반대 안 하겠습니까? 다 반대할 수 있죠. 근데 또 사족을 붙이셨는데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민주당과 똑같은 괴담 유포하시는 그런 톤의 말씀이신데, 과학을 믿고 IAEA라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모든 그 과학 석학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을 믿고, 또 일본 정부가 약속한 걸 믿고, 그리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방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12년 전에 그 오염수, 그때는 무방비 상태에 배출됐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우리 바다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게 명백한 증거죠. 일본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고, 또 지금은 정화 처리된 오염수가 이 태평양 전 세계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여기를 돌고 돌아가지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1조분의 1로 희석이 되는데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방류를 반대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공포를 조장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를 과다하게 조장한 이 자체, 그 날조하고 괴담에서 유포하는 이거는 별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수용을 하거나, 만약에 일본이 거짓말하고 만약 또 방출했는데 이게 기준을 넘어서면은 그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장에서 폐수 처리해서 버리면은 기준에 맞으면은 그거 네. 공장이 폐수 버린 거에 대해서 시비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권 사항인데 일본 정부에서 삼중 수소를 처리를 못하지만은 기준 아래로 낮춰가지고 방출한 거에 대해서 그건 일본의 주권 사항이지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미 시작된 걸 갖고서 이걸 방류를 또 막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김용민 의원이 그 방류수 배출을 못 막았으니까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랬는데 뭐 그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은 시진핑도 중국도 못 막았으니까 그럼 시진핑도 탄핵을 해야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의 비상식적 이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불안감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재현 의원님.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 어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태경 의원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그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씀은 이 사실은 하태경 의원 때문이 아니라 일본 때문에 내가 지금 도저히 이 잘못된 행태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앞서 정의용 장관이 IEA 기준에 따르면 용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또 걸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일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일본의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위협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못했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지금 이 정치적 발언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앞서 요번 이 논의의 챕터의 제목이 문의 등판인데요. 네. 자, 전직 대통령은 등판했는데 그럼 현직 대통령은 가면 어디로 갔나? 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앞에서 제대로 된 지금 정부의 대책과 이 대응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기억이 없어요. 어제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자들이 왜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냐? 그러니까 총리의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총리가 하는 이야기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발언의 비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네. 장혜찬 최고님. 지금 전직 대통령은 등판을 했는데 왜 현직 대통령은 등판을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우리의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이분 원래도 염치 없는 거 알았지만 후한무치하다라고 생각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이 달랐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입니까? 본인이 현직일 때 반대하셨어요? 반대 안 했잖아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권 사항이고 IAEA 기준 조건 만족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럼 정의용 실장과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대통령과 맞서서 항명이라도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만약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일본을 상대로 죽창가 부르면서 사실상 교류가 단절돼 있었다면 IAEA의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매일매일 화상회의를 하고 데이터를 즉각 공유받고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사무소에 파견하는 이 같은 조치를 얻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네. 신나게 일본 욕만 하다가 아무런 검증도 우리 손으로는 하지 못하고 계속 주구장창 일본 욕만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다는데 직접 나서서 그 당시 상당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결국 그 같은 외교 기조가 다시금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상승을 했는데 한미일의 어떤 공조와 협력이 있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게 됐고 IAEA 검증 과정에도 한국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반일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외교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일본도 더 많이 우리나라를 배려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실리 외교의 결과가 2주에 한 번씩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상우 의원님. 예,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21년 4월 14일 날 천명한 것처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방침이 달랐다, 그러니까 같았다 그러는데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20년 10월 26일 국가 외통위에서 일본 영토 내에 이뤄지는 상황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본의 주권 결정 사항인 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1년 4월 14일에 이 후쿠시마 그 해양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네. 직접 일본에게 그 조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서 함께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해결해 나가자. 그다음에 미국의 그 기후 위기 대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요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국제항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찬성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꼭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이든 날리면식이에요. 본인들의 말을 왜곡하는 건 좋은데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렇게나 지금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런 전면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오늘 조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광고 보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우리 수산물 안전 호소문. 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은 수산물 먹지 않는 게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전면 광고를 올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만평도 하나 같이 있었는데요.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네.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파도인데 여기 위에 조각배 위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우리 수산업 어민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평의 제목이 불신의 바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지 못한다라는 이 불신의 바다에서 수산업 어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약간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여당 주장, 야당 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누구 주장이 맞다 틀리다라고 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류가 되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는 한 4, 5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4, 5년 되기 전까지는 우리 수산물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어민들이 뭐 불신의 바다든 뭐든지 간에 일단 요즘 수산물 시장에 사람이 없어서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 이 정말 상인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수록 저희 수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